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3만 6천여 명 늘어난 9만 3,981명으로 다시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검사가 몰린 일시적 영향이라며 감소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뛰면서 올겨울 가스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가스 요금이 오를 예정이지만 인상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 산업의 미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산 우선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인플레 감축법 성과를 강조해 우리 측의 시정 노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 계획인 미국의 아르테미스 1호가 오는 27일 발사를 재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중국도 달에서 새로운 광물을 발견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우주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공포 속에 나스닥 지수가 5% 넘게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3만 6천여 명 많은 9만 3,9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검사량 증가에 따라 일주일 전보다 8천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2주 전과 비교하면 9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9만 3,667명, 해외 유입 31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0명 감소한 507명으로 6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6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누적 사망자는 2만 7,593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네, 이처럼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9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역전 현상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재감염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위험 요소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다음 날인 어제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만 1천여 명입니다. 8일 만에 같은 시간대에 9만 명대로 올라섰고 하루 전보다는 66%포인트 3만 6천여 명 오른 숫자입니다. 3년 만에 완화된 추석 방역 정책으로 전국 이동량이 크게 증가한 데다 연휴 동안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도 급증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만남과 이동의 증가에 따라 확진자 감소세가 다소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모델링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이 당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주 신규 환자 수는 전주보다 20% 가까이 줄면서 비수도권의 주간 위험도는 6주 만에 중간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3주째 1 이하로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위험 요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소폭 증가했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감염률 역시 5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며 8월 마지막 주 확진자 10명 가운데 1명은 재감염 의심 사례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소규모 유행이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고위험군은 외출과 만남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6차 유행이 마무리 국면으로 간다는 전망이 짙어지면서 실내 마스크와 확진자 격리 같은 방역 조치가 언제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유행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의무를 해제하는 데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입니다. 이번 재유행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런 방역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소세는 맞지만 소규모 유행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당장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이러한 조치들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는 국내 유행 상황은 물론 해외의 정책 동향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할 시점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기석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에 가보니 호흡기 내과 의사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서 한국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그 시기는 내년 봄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명률과 위중증 추이 등을 토대로 검토한 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괄적 해제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접근법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해제하는 방식으로의 점진적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특정 시기를 못 박는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간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4.7명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에 근접해 독감 등 다른 감염병이 코로나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의료 체계가 이번 겨울에 충분히 검증돼야 내년 봄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북 전주 공공기관 어린이집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지난 7일 어린이집에서 한 명이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 원화 등 83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핵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성 전염병으로 국가 2급 전염병이며 앞서 지난달 말 충남 천안초등학교에서도 결핵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소 측은 밀접 접촉자 중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이들은 없다며 혈액 검사, 엑스레이 등 2차 검사를 더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인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 환자의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오는 11월 열립니다. 현재는 HIV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에이즈 예방법 19조와 25조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의 변론 기일을 오는 11월 10일로 정했습니다. 에이즈 예방법은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서울 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에이즈 예방법의 체액이 신체 분비물 중 어디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전파 매개 행위가 뭘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명확성과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란 이유로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가 이르면 오는 27일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달에서 새로운 광물을 발견했다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추석 대보름을 하루 앞두고 중국은 달에서 새로운 광물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무인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표면에서 캐온 암석 표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중국이 붙인 이름은 창어석. 국제광물학협회도 인류가 달에서 발견한 6번째 광물로 인정했습니다. 달에서 새로운 광물을 캐낸 건 미국과 옛 소련에 이어 중국이 3번째입니다. 它是一种富含稀土的新的磷酸盐矿物，它是中国人发现的第一种月球新矿物。 무인 달 탐사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유인 탐사에도 나섭니다. 2026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내고 2035년 달 표면에 기지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런 우주 굴기에 자극받은 미국도
50년 만에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3단계 과정을 거쳐 달의 화성 진출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 29일 첫 발사가 불발된 뒤 미루고 또 미루다 오는 27일 재시도에 나섭니다. We need to get the tanking test done, and then we'll have to look at what is the realism and schedule for us for launch periods 27 and 28. 달에 있는 희귀 자원을 선점하고 우주 진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조바심을 내고 있는 미국과 중국, 패권 다툼 무대를 지구 밖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일 미국산 우선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우리 업계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류재복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의약품부터 식품과 연료 등 바이오 산업 전반의 미국 생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공급망을 구축하며 물가 완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투자와 지원책은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원재료와 생산 시설을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We risk losing our edge as a nation to China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is catching up. That stops now with investments like we're celebrating here today. 전기 자동차와 반도체에 이어 이른바 미국산 우선 정책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경제 재건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That means we will invent it in America and make it in America. And we're going to make sure we include all of America. 미국의 바이오 산업 행정명령은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위탁 생산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견제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과 미국 내 생산 강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함께 나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성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으로 거론하면서 전기차 차별을 시정하려는 한국 측의 노력이 더욱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기념행사에서 법 통과로 미국산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사상 최초로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수십억 달러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어서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에 나스닥 지수가 5% 넘게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미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9.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7월 8.5%, 8월 8.3%로 두 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0%를 상당히 웃돌았습니다. 시장은 7월과 비교했을 때 물가가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0.1%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큰 폭으로 올라 7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주거 비용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폭이 더 커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자 미 언론들은 물가를 잡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 하더라도 미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한 2%까지 내려가려면 2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거라는 것입니다. 물가 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물론 1.0%포인트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에 올랐던 뉴욕 증시는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는 4% 내외로 급락했고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한 나스닥 지수는 5% 넘게 폭락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주유소 기름값은 좀 떨어지나 싶은데 이번엔 천연가스가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보다 200% 가까이 폭등하면서 올겨울 우리나라에서도 가스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올해 내내 치솟던 물가가 7달 만에 꺾였지만 가스 가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유럽이 겨울철 가스 확보에 나서며 천연가스 가격 수준은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전개될지 모르고 거기에 따른 가스 가격이나 역시 유가의 불확실 요인은 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끊어버리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됩니다. 대러시아 제재인 원유 가격 상한제 참여를 고민하는 한국엔 대놓고 엄포까지 났는데 사할린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 물량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И вообще не будем ничего поставлять, если это противоречит нашим интересам,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кономическим. Ни газ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ни нефть, ни уголь, ни топочный мазут, ничего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무엇보다 한국의 올해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가 최근 자기들 쓸 가스도 부족하다며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나선 상황. 올겨울 가스 대란을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 물량의 80% 이상은 장기 계약이라 수급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싼 원료를 싸게 파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악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가스공사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시사나 난방용 천연가스 가격에 전가되는 부분은 정부의 물가 안정이나 경제 안정 정책에 따라서 다음 달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 원을 넘기면서 인상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큽니다. 가스요금은 이미 20% 가까이 오른 터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생겼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라면이나 과자 같은 공상품뿐 아니라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가격 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더 오르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파 하나를 사려고 해도 고민인 요즘. 집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가격표를 원망스럽게 바라봅니다. 안 꼽히잖아.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요. 뭘 사고 싶어도 들었다 놨다는 게 이게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르는 건 농심의 라면과 과자입니다. 목요일부터 신라면 한 봉지는 기존 736원에서 820원으로 10.9% 오릅니다. 농심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가격이 치솟아 26개 품목 가격을 평균 11.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도는 다음 달 라면값을 평균 9.8% 올릴 예정이고 오뚜기와 삼양도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과자와 우유도 오릅니다. 롯데와 혜태제과에 이어 오리온은 원재료값 상승을 이기지 못하고 9년 만에 초코파이 등 16개 제품 가격을 평균 15.8%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낙농업계와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원유값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우유 1리터 가격이 3,000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서울우유는 다음 달 원유 구매 가격을 리터당 58원 올리기로 하면서 다른 유제품들도 도미노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힘들죠. 해먹을 것도 못 해먹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대로 비싸면 못 살아 서민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물가가 최정점을 찍을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과 높은 환율 등 외부 요인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먹거리와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 올해 연말까지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물가가 내려갈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생활비와 빚 부담 등 재정적 이유로 경제활동에 뛰어든 청년층과 고령층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15세 이상 국내 취업자와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9년 4분기 60.9%로 저점을 찍은 후 올해 2분기 64%까지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과 30세에서 59세 사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평균 임금이 높은 데다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고학력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가구주가 늘면서 월세 등 생활비 부담과 금융부채가 늘어난 것도 청년층 노동 공급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또 고령층 중 나이와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이 2015년 53%에서 2021년 62.6%로 상승했는데 자금 필요, 생활비 보탬 등 재정적 사유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래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레이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투자에 나설 계획인데요. 전라남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과학기술 발전 기여도가 높고 시장 파급력이 큰 원천 기술이어서 반도체와 원자력, 정밀 가공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레이저. 전라남도가 우수한 레이저 연구 분야 인프라와 연계해 바이오와 에너지 등 지역 전략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추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 또 전남대학교를 비롯해서 목포대 순천대 이렇게 협력을 한다 하면은 저는 충분히 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초강력 레이저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결국은 레이저 집적화 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이저 주요 기자재들을 다 외국산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미 레이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업무 협약을 하고 100명 규모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나선 경험을 살려 과학기술부 공모에서 초강력 레이저 시설터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일대로 선정되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후변화는 농작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지 오래입니다. 요즘 화두는 뭐니 해도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전남에는 농식품 분야 기후 변화 대응센터도 들어섭니다. 농식품 기후 변화 대응센터에서는 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업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에 밑거름을 놓게 됩니다. 오는 2025년에 완공되면 8,700억 원의 생산 유발과 만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데이터 기업을 대상으로 민선 8기 1호 20억 달러 투자 유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와 철저한 마스크 착용으로 독감 등 다른 호흡기 질환 유행은 잠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에 대한 빗장이 풀리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해 트윈데믹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개인 방역의 노력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